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고 늘 소개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에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서울 동부교도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을 때 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동부구치소 재소자 그 가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인권 달고 삽니다.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참고로 교도소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최서원 씨, 그러니까 과거 최순실 씨에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최서원 씨입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가 자필 편지를 한국경제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필 편지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교도소 내, 여자 교도소 내에서 얼마나 인권 유린이 심각한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서원 씨의 주장이 모두 옳은지 그런지는 조만간 밝힐 겁니다. 교도소 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좀 과장된 주장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경찰,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최서원 씨의 이 자필 편지를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흔히들 여자 교도소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줄곧 사용됩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외국 영화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그런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벌어진 것은 아닌지 최서원 씨의 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물론 교도소 측은 정상적으로 일해왔다고 합니다. 반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의 이 편지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한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 한경의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최순실은 싫지만 이거 인권 유린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물론 진실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가 오죽했으면 이런 자필 편지를 썼겠습니까? 최서원 씨도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과장이 반말을 하고 옷을 벗어라 마라 아무튼 이상한 주사도 맞췄다고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인지 아니면 최서원 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좀 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서원 씨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도소, 교정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적어도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재소자의 인권을 걱정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만에 하나 재소자들을 대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법무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이 청주여자교도소의 교도소장 그리고 의료과장 고소했습니다. 이 교도소 의료과장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강제추행 등 고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서원 씨는 또 이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최서원 씨는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청주 상당경찰서로 이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도 동봉해서 한국경제에 보냈습니다.
자필 편지입니다. 자, 어제 한경닷컴은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가 발송된 날짜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자, 최서원 씨는 자필 편지에서 모든 재소자들이 교도소 의료과장의 은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치료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 해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 코끼리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은 최서원 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경찰,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최종 확정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실을 최서원 씨가 이렇게 자필 편지로 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에 대해 청주여자 교도소 측은 의료행위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재소자에게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막게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의료과장이 재소자들에게 반말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분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다. 최서원 씨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은 재소자한테 반말을 하고 이 강압적인 표현을 막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재소자의 인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런 재소자의 인권에 대해서 칼럼도 썼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데도 이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렇게 현장에서 인권 유린이 혹시나 있는데 시정을 못합니까? 이 반말 쓴 것은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말 쓴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게다가 이 재수자들은 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성희롱이다, 뭐 성추행이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도소 아니지만 최대한 이 환자가 왔는데 이렇게 모욕을 주고 아무리 재소자지만 이렇게 만약에 막대했다면 이거는 인권 유린입니다. 물론 이 사실 역시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말 쓴 거는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일반 환자 돈 받고 치료를 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했을까요? 그러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교도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황제입니까? 갑입니까? 만약 이렇게 반말 쓰고 정말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조사해봐야 됩니다. 다만 교도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제대로 수사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이 외에도 최서원 씨는 교도소는 코로나19에 취약함에도 이미 수용 인원이 120%에 달한 상태다. 마스크도 일주일에 7장 주더니 최근에는 일주일에 2장씩밖에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코로나 마스크 이거 지난번 동부구치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그 일이 지워지지도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재소자를 마스크 대우를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동부구치소, 과거 최서원 씨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는지. 아무튼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청주여자교도소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댓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좋아요가 130인데 화나요가 2631. 아무튼
반응이 뜨겁습니다. 댓글도 뭐 한 1300개 붙었는데, 나이가 많아도 의료행위 범위에서는 서로 존대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도 인권유리는 절대 안 된다. 철저히 조사하라. 사실이면 인권유리는 아닌가? 대한민국 교도소는 제도 아래 있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인권유리해도 되나? 범죄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적 인권주의자인가 반성해봐라. 코끼리 주사인지 뭔지 재소자들 제압하려고 쓴 것 같은데 정부가 덮고 넘어가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반응들을 보면 최순실, 최서원은 미워도, 죄는 미워도 이렇게 인권유리해도 되느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말은 나이를 떠나서 하면 안 돼. 가족도 지인도 아니면서 갑질에 지나지 않음.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웃으라고 한 거죠. 안 봐도 비디오다. 교도소의 복마전이 언제나 세상에 돌출될지 궁금했다.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으면 다 반말해도 된다는 거냐. 교도소장의 XXX가 벌써 저러니 뻔할 수밖에. 의료과장 말 안 들으면 뻔하지 않겠는가. 치료를 제대로 해주겠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제방처럼 굴겠지. 법무부는 사법개혁 헛소리하지 말고 이런 인권 사각지대나 잘 살피기를 바란다. 최서원이건 누구건 간에 사람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다른 교도소까지 반면교사로 삼도록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바란다. 치료하는데 왜 속옷을 엉덩이 밑에까지 내리냐. 사실이면 성추행이네. 아무튼 이런 반응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서원 씨의 자필 편지가 사실이라는 근거에서 하는 말이지만 이 편지 아무튼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교정당국이 이렇게 인권 유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사법개혁 무슨 뭐 검찰개혁 이전에 교정당국 개혁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